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6분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주택시장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가 건설사 PF 위기까지 덮친 상황이죠. 한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 살펴보고 오늘은 특별히 또 청약 정보 챙겨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새해 집값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새해 첫 집값 동향을 알려드리게 됐는데요. 12월 말에 이제 작년이 됐죠. 12월 말에 살짝 0.01%포인트 살짝 반등을 해가지고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나 싶었는데 1월 첫 주간 동향을 보니까 다시 또 살짝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PF 좀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는 지난주가 마이너스 0.04%였는데요. 이번 주 마이너스 0.05%, 수도권 지방 서울 모두 마이너스 0.01%포인트 살짝 내려왔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176개 지역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네. 상승 지역이 지난주 이제 2주 전이죠. 30개에서 33개로 3개 살짝 늘어났는데 이번 주 다시 24개로 또 대폭 감소했습니다. 상승 지역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하락 지역은 지금 계속 늘어나서 141개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나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벌어져서 당분간은 아마 금리 인하 시그널의 그 약효는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언제 인하될지 모르고 PF가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조금 더 떨어지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보면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1억에 1%를 해도 10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0.04% 하면 이거 떨어진 거야 만 거야 오른 거야 만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단 근데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되고요. 네. 흐름 자체를 봐야 되고 이게 주간 동향이거든요. 네. 그러면 0.01이라고 해도 1년이 52주인가요? 네.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네. 50을 곱하면 이게 생각보다는 좀 큽니다. 폭이. 네. 그래서 0.01, 0.02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추이를 말씀드리는데 지난주도 0.01 살짝 반등한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일단 시그널 자체가 하락이 멈췄다는데 조금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 주 다시 또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 자체를 보면 추석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원 통계 리포트 내용을 살짝 언급을 하면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불확실성으로 매수 문의는 한산한 게 장기화되고 있고 매도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급매물 위주로만 간헐적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느긋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면은 사고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긋해지는 거고 팔려는 사람은 마음이 초조해지겠죠. 좀 급해지죠. 네. 네네.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를 보면 이제 사람 마음이 똑같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우리 매수자 마음이고 매도자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지금 조금 더 지켜보고 PF가 어떻게 될지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내리는 거 보고 사도 되지 않을까?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발을 빼고 있는 분위기고요. 집주인들은 아직은 완전 급매물로 가격을 뚝 떨어뜨려서 급매물로 팔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호가를 많이 내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한산하고요. 호가를 작년이죠. 2023년 한 3월? 4월 수준까지만 내리면 사실 거래는 됩니다. 거래는 되는데 집주인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중개업소 사정도 좀 여의치 않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제가 앞서서 이제 리포트 내용 중에 거래가 한산하다고 하는데 중개업소 사장님들은요. 그 가격이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데 거래가 잘 되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가 한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한국부동산협회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폐업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재작년이죠. 2022년 대비 2023년이 27% 정도 휴업이나 폐업 한마디로 문 닫는 중개업소가 27% 정도 늘어났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고요.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용감하게 나 이제 개업해야지 오픈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작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월 평균 1,100건 정도였는데요. 8월 이후부터는 800건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문 닫는 분이
오픈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다. 자칫 지금 열면은 정말 개점 휴업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상 굉장히 지출만 어렵죠. 늘고. 기존에 네.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서 문을 닫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이 용감하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을 열면 사실은 버티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분위기는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지금 건설사 PF 문제도 심각해 보이고. 그렇죠. 결국 이제 이 분양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네네. 분양가는 최근에 분양하는 거 보면 여전히 이제 높은 비싸죠. 상태에서 분양이 맞습니다. 돼요. 네네. 미분양도 되지만 네네. 분양가를 이렇게 낮출 수 없나 보죠.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분양가 좀 확실하게 뚝 떨어주면 분양을 할 텐데 청약하는데 왜 네네.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작년만 보더라도 최근 트렌드 자체를 보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리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150대 1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건설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땅값도 많이 올랐고요. 건축비,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건축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우리 지금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속내망을 보면 네. 이게 뭐 우리 그 공산품을 파는 뭐 그런 박리담의 구조가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한정된 토지에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희소성.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남기고 물량 자체가 작은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완판이 되면 오히려 질책을 받는다. 빨리 완판이 된다는 왜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빨리 팔고 이제 손 털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빨리 완판된다는 얘기는요. 분양가가 그만큼 훨씬 더 낮았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낮게 돼서 건설사들이 수익 마진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네. 건설회사들은 너무 빨리 완판돼도 안 되고요. 네. 너무 늦게 돼도 안 되고 적당히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단 분양가를 너무 내려버리게 되면 마진이 이제 약해지니까 MGM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마케팅입니다. 멤버십 갭 멤버십 마케팅이라고 해서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별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처음에는 완판이 안 되더라도 네. 수수료를 조금 높게 주더라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한 6개월 내에 마진 그 완판이 되면 이득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분양가가 쉽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처음 청약할 때 한 5, 60%만 돼도 아주 대성공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50%만 넘어가도 사실은 네. 뭐 손해 보지는 않는 그리고 구조이긴 이제 몇 합니다. 년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파는 거라는 거죠.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마케팅을 하면 대부분 완판이 되고요. 네. 안 팔리는 단지들도 1년 정도면 괜찮은데 네. 1년이 지나도 이제 안 팔리는 경우들은 조금 악성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지나치게 고분양가로 책정하지는 않고요. 네. 적당히 주변 시세, 새 아파트 신축 새 아파트 시세로 책정한 다음에 시간을 6개월 정도 두고 마케팅을 해서 소진하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이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사라든가 시공사 입장에서의 지금 분양을 하는 그럼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네네. 청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청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마케팅에 넘어가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미뤄야 되는 건지 고민되죠. 예, 근데 미뤘다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거나 그럴 기존 수도 시장이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로 언젠가 맞습니다. 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제 청약에 관심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요. 예. 사실은 또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분양을 받으면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네. 3년 동안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분양가가 주변 시세 정도라면 3년 후에 결국에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물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전에는 분양가보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서 완전 저렴하면 너무나 좋은 거죠. 들어가는데 비슷해도 들어가도 돼요? 비슷해도 주변보다는 훨씬 더 신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네네. 입주한 아파트가 있다면 네. 지금 분양을 받으면 2026년이나 2027년에 입주하거든요. 입주 연도가 7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비슷하다면 새롭게 분양을 받는 아파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20% 이상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단지들은 눈여겨 좀 봐야 되는데요. 2024년 올해 눈여겨볼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작년에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했는데 이게 다 연기가 됐어요. 네네. 이게 건설 경기도 좋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시행사나 조합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 일반 분양을 해야지라고 버텼는데 더 이상은 못 버팁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지도 않기 때문에 네. 올해 알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 네. 아파트 이름 보면 사실
저도 제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 외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상당히 그건 어려운데. 문제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름 자체가 막 10자가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이해가 네, 되실 텐데요. 네. 지금 소개드리는 아파트들은 그 강남입니다. 신반포 사지구에 신반포 메이플자이라는 아파트가 선보이고요. 네.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원펜타스 방배 5구역 어렵죠. DH 방배 레미안 원페를라라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방배 6구역이고요. 이렇게 강남 쪽에 많은 물량들이 나오는데 네. 일단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 네. 가격이 저렴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신반포 메이플 자이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당 네. 6,70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용 84로 계산을 하면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입이 벌어졌는데 입이 지금 벌어졌어요? 저렴하다 그러셨거든요. 완전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상대적인 비교인데요. 네. 상대적인 비교인데 2023년 8월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일반 분양하는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지금 입주했잖아요. 입주했죠. 네. 입주했는데 그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5,654만 원. 네. 그때도 입 벌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1억 원이 넘거든요.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 얼마 정도 하냐면 30에서 35억, 40억까지 가는데 22억이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저렴하다고 않죠. 말씀하시는 게. 상대적인 비교고요. 네. 자, 와닿지 않는다. 나는 네. 자금이 부족하다. 저희처럼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네. 돈 좀 있는 분들 뭐 당첨이 돼도 사실 22억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분들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요. 알아서 해야 되고요. 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네. 이제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뉴홈 사전 청약 4차 물량이 한 2주에서 3주 후에 나옵니다. 뉴홈이 할 때마다 인기였었죠. 굉장히 인기 있었죠. 네. 입지도 좋고요.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데 네. 청약 날짜가 1월 15일에서 특별 공급이 1월 15일에서 1월 22일. 얼마 안 남았네요. 한 2,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네.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정보를 좀 들어야 되는데 어디 나오냐면은요. 우리 3기 신도시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2지구에도 나오고요. 네. 상암 위에 있는 고양 창릉지구에도 나옵니다. 거기도 위치 괜찮죠. 위치 좋죠. 네. 그리고 뭐 서울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도 나옵니다. 네. 2기 신도시죠.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마곡에도 네. 토지 임대부로 또 나오고요. 우리 6월 달에 기억나실 겁니다. 동작구 수방사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거기 엄청 인기였죠. 엄청 한강이 인기였잖아요. 보이네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제 비슷한 근처인데 네.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대방지구에 대방동의 군부대 이전 부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가격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좀 전에 강남 이야기 해가지고 입이 네. 너무 벌어져 가지고요. 네. 이제 입을 조금 좀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으면 입이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요. 전용 59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25평 아파트인데요. 3억 9,700만 원입니다. 추정 분양가가요. 네. 전용 84 34평 아파트는 5억 5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네. 신도시에 그 상암지구 조금 떨어져 있는 신도시가 전용 84 34평 아파트가 5억 5천이다. 상암도 가격이 꽤 나갈 텐데. 15억 원 진짜. 넘잖아요. 네, 근데 84 여기는 타입이요. 그렇죠. 이게 입주 연도 차이가 나는데 신도시가 네. 5억 5천에 나온다면 저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근데 여기는 그 교통 여건은 괜찮습니까? 교통 여건 굉장히 좋고요. 네. GTX도 들어오고요. 3기 신도시는 교통 여건이 먼저 준비가 되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더 좋은 거는요. 이게 추정 분양가고 사전 청약이잖아요. 네, 네. 5억 5천이면 계약금 10%가 있어야 되니까 네. 5천만 원 있어야 되죠. 네. 나 지금 5천만 원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대방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가 10억 정도 합니다. 전용 84가 10억이고요. 네. 전용 59가 7억 7천인데 본 청약이 6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대방동만이 아니라 나머지는 뭐 3년 후도 있고요. 단지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 대방동이 6년 후라는 얘기는요. 네. 지금 사전 청약 당첨이 되고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됩니다. 6년 왜요? 동안 본 청약할 때 계약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6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요. 계약금을 마련하면 되고요. 입주하기 전까지 또 나머지 잔금 마련하는데
이게 사전 청약은 대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사전 청약은 일단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 말고 나머지들도 다 그렇단 말씀이세요? 나머지들은 뭐 본 청약이 2, 3년 후에 있는 물량들도 있고요. 네네. 6년 후에 있는 물량들도 있으니까 네네. 당장 돈이 없어도 된다.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고향 창릉 같은 경우는 제가 전용 59가 3억 9천이라고 했잖아요. 4천만 원 한 3년 후까지 4천만 원 마련하면 되니까요. 네. 시간이 충분하니까 네.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사전 같습니다. 청약이 그때 가서 취소해도 불이익은 없습니까? 그때 가서 취소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뉴홈 네. 사전 청약 그 2주 후네요. 15일, 2, 3주 정도니까 뉴홈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네. 좀 체크를 하시고 그래요. 수첩에 딱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젠가요, 또 전세 사기 뉴스가 떴어요. 네네. 마음 아픈 이게 기사가 계속 나오면 안 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소식은 어떻게 보면 안전에 안 나오면은 진짜 좋고요. 저희가 안전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빌라촌에서 나왔는데요. 80억 원 정도 지금 피해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5채 정도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임의 경매가 나왔는데 임의 경매가 뭐냐면 은행에서 돈 빌리고요. 이자 안 갚으면 은행에서 판결문 소송하지 않고 바로 경매 넘겨버립니다. 우리 전세금 못 받으면 판결문 받아서 소송을 통해서 경매를 넘겨야 되는데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하거든요. 임의 경매로 이제 넘어왔는데 채권 최고액 돈 빌린 금액이 4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받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소송까지 간 정도라면 이미 선순위가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입자들이 한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명이 한 80억 정도를 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좀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대략 1인당 1억 원 정도씩의 맞습니다. 지금 못 돌려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럼 보상받거나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전세 사기가 계속 나와서 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정부가 계속 그랬는데 뭐 안 되는 건가요? 대책을 마련해도요. 그 집을 이제 우선 매수권 경매에 참여해서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돈 자체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집을 사기당한 집을 또 받는다는 것 자체가 또 돈을 추가 돈을 또 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에 5,500만 원까지는 우선으로 변제를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근저당 설정 시점 기준으로 또 적용이 되거든요. 2024년 기준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 시점 기준으로 하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2021년 이전에 근저당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그렇게 되면 기준이 1억 1천만 원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1억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금액이.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각에서는 소송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이게 자금력이 있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도 부담스럽고 승소 가능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송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험을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는 좀 안전한 계약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전세 가율이 한 70% 80% 넘어간다면 월세나 안전한 아파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해야 된다면 보증보험 가입 되는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